여러분께 한 말씀 올립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대학 입시를 마감하는 요즘 서울대학을 비롯하여 이른바 Tudo julgado 명문대 por uma 합격자 수를 comissão formada. 궁금해하시는 Tudo 학부모님과 julgado por uma 동문이 많이 comissão 있습니다. formada. 제가 부임 초 입시에 연연하지 않는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올해부터 학교에서 합격자 수를 알려드리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러분께서 자꾸 물어오시니 도리 없이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본교의 서울대 합격자는 모두 33명, 재학생 24명, 졸업생 9명입니다. 참고로 2019년 20명, 2020년 21명, 2021년 20명이었습니다. 졸업생 9명은 학교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서울대학 공식 발표가 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재학생 24명은 자사고로 전환한 이래 가장 많은 수입니다. 연세대 42명과 고려대 40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예과의 재학생이 각 3명씩 총 9명이 합격한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수년 전 어느 동문이 총동문회 단톡방에 그해 서울대학 합격자 수를 올리면서 이사장님과 교장 선생님이 애쓰셨다라고 쓴 글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글을 보면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 합격이 이사장, 교장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고3 선생님뿐 아니라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가르쳐주신 모든 선생님, 그리고 노심초사하신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이지요. 이사장과 교장이 학생과 선생님을 닥달한다고 입학 성적이 좋아집니까? 게다가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그런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학교지 입학 성적으로 먹고 사는 학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언론까지 나서서 서울대학 합격자 수로 학교 순위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이런 보도가 우리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조차 생각하지 않으니 한심한 노릇이지요. 그리고 특히 대다수 학부모님과 동문들은 그의 입학 성적으로 일희일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전교생 중 서울대학 입학생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50% 정도의 학생은 이른바 인솔대학에조차 입학을 못합니다. 10%도 안 되는 학생의 성과에 열광할 것이 아니라 90% 학생이 어떤 교육을 받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해해야 합니다. 근 70여 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올해 서울대학에 몇 명이나 갔냐? 는 질문이 우리 사회와 학교 교육을 얼마나 피폐하게 했는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둘 특출한 학생을 빼고 학교 교육만으로 서울대학에 입학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열정과 학원에서의 입시 준비가 서울대학 입학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학력이 천차만별인 교실에서 수업은 중간 수준 정도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열반을 나누지 않는 이상 상위권 학생에게 맞는 수업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서울대학 합격생이 많으면 공은 오로지 학교 차지가 되니 계면적은 노릇이고 서울대학 합격생이 적으면 학교가 무슨 죄라도 진 것 같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많이 가든 적게 가든 학교에서는 똑같이 가르쳤을 뿐이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면학 분위기를 조성했을 뿐입니다. 매년 똑같이 했습니다. 이제부터 서울대학에 몇 명 갔냐? 는 질문은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잘 받고 성적이 아니라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다운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학생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미래도 밝아지고 학생들도 환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많은 학생이 서울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임 후 1년 동안 단 한 번도 고3, 담임 선생님을 비롯하여 모든 선생님께 서울대학의 서자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몇 명 입학했는지 물은 적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학교는 학교다워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울대학 합격생이 많아졌다고 교장이 칭찬받을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학부모님께서 열성적으로 돌보시고 선생님께서 자상히 보살피시고 학생이 밤잠 줄여가며 죽기 살기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칭찬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서울대학에 몇 명 보냈느냐에 일희일비 마시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학생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2.2
22 중동고 교장 드림. 중동고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부임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학기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낯설고 힘이 들 때는 세월이 더디 가는 것 같은데 지나보면 세월은 저만치가 있습니다. 지난 학기 동안 학부모님께서 노심초사하신 일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아마 자식이 원수라는 자조적인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끝도 모를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 더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 집이나 그렇지 않은 집이나 모두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어느 집이고 남에게 말 못할 이야기가 책 한 권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집 부모님은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부러워하시는 부모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집은 없습니다. 크든 작든 심각하든 아니든 고민거리는 다 있습니다. 지난달 분당 서현고 학생의 극단적인 선택을 보면서 학부모님께서도 남의 일 같지 않아 가슴이 철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마음이 아려오고 학교와 교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심적 고통으로 괴로워했겠습니까? 우리나라 교육 현실도 개탄스럽지만 도대체 학교는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참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집에서 24시간 공부하라는 부모님의 성화와 따가운 시선에 억눌려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지내는 것을 보면 아무리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지만 아직은 어린 학생들에게 가혹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만이라도 수업 이외의 시간에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여유와 심리적인 안정을 갖게 하여 답답한 숨통을 잠시라도 트이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적이 있으셨는지요? 왜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혹 내 체면이 손상되는 것 같아 그러신 것은 아닌가요? 친구는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내 앞에서 신나게 자랑을 하는데 나는 뭔가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왜 주눅이 들어야 하는지요? 한 인간에 대한 평가의 척도가 공부밖에 없습니까? 그것 말고도 얼마든지 크고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정직하고 배려 잘하고 따뜻한 공감 능력을 지녔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이런 아이는 언제도 제 몫을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먼 장래 누가 무엇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사에 장담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못한다고 계속 못난 길로 가겠습니까? 학부모님의 학창시절 동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사실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누군가 변해야 합니다. 아이든 부모님이든. 그런데 저는 부모님께서 먼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만 컸지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입니다. 말은 안 해도 아이들도 부모님만큼 힘이 들 겁니다. 그런데 힘이 들어도 기댈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부모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등도 토닥거려 주시고 따뜻한 말씀과 환한 얼굴로 맞아주시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말씀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아이가 게임에 빠져 공부도 게을리하고 놀 궁리나 하니 답답하실 것입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야단을 친다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평생 그리 사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직 미숙한 데다가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지 못해 그러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따뜻한 말로 소통을 시작하면서 아이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의 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든 칭찬해 주시고요. 아이들은 의외로 작은 칭찬에 감동합니다. 1학년 학부모님께서 아들에게 주는 편지 행사에서 무뚝뚝한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꾹꾹 눌러 쓰신 사장의 손편지를 받아보고 눈물을 흘린 학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가정은 서로의 속마음을 확인했으니 모든 일이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통해 잘 풀어가겠지요. 부모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아이 흉을 보면 기분이 나쁘시죠? 그건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대해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힘은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지요. 내 아이인데. 믿어보시지요. 내 아이인데. 마이 뭐라 해도 내 아이인데. 소통이 활발한 가정에서 긍정적이고 건강한 아이가 자랍니다. 길게 보고 차근차근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제게 공부를 못해서 부모님께 죄를 지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제가 화가 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되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반성해야 할 일이지 지은 죄는 없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아이들은 이런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덴마크 부모들은 자식의 연봉이나 직장의 안정성을 걱정하지 않고 아이가 열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까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런 세상이 오겠지요. 얼마 전 버스에서 3학년 학생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모님께 짜증내지 마라. 부모님은 너희보다 더 힘드시다라고 했더니 빙긋이 웃더군요. 자식들도 자신이 한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옛말하며 지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제가 문화일보 칼럼에도 썼지만 부모된 죄라 생각하시고 지금 첩첩산중에서 한 곡에 잘 넘고 있다고 학부모님 자신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받으실 자격이 충분하고도 넘치십니다. 올해는 특히 더 덥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7 17교장 이명학 드림 유퀴즈 스승의 날 특집 꼴찌도 행복한 학교 만들기 에세이스트 레지나 강남 8학군 한복판의 송곳 교장 이명학 선생님 편지 중동고등학교 미스터 중동인상 틈새 한자 교실 어제 TVN 유퀴즈 스승의 날 특집에는 특별한 분이 초대되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32년간 한문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 퇴임하고 동문들의 권유로 모교인 중동고등학교에서 4년 동안 교장 선생님으로 일하다가 올해 2월 말에 퇴직한 이명학 선생님이다. 중동고등학교는 강남 8학군 한복판, 높은 학구열로 유명한 명문고등학교이다. 그런 곳에서 그는 꼴찌도 행복한 학교 만들기 강남 8학군 한복판의 송곳 교장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교장으로서의 시간을 보냈다. 이것이 오늘 그가 유퀴즈에 초대된 이유다. 5년 전 유퀴즈에 출연했을 때 그는 일상 속 한문을 쉽게 풀어주며 한문 교육의 가치를 알렸다. 틈새 한자 교실. 이번엔 교육자로서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무게가 있었고 모두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명언들로 가득했다. 인상 깊은 말들을 적어보았다. 한마디 말과 한 가지 행동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직업은 선생님밖에 없다. 변하지 않는 교육의 본질은 사람됨이다. 공부가 유일한 척도로 여겨지는 학교 현실 속에서도 각자의 재능이 격려받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아이가 공부를 못하더라도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길게 보시길. 42.195km 마라톤 중 고작 2km를 뛰었을 뿐인데 몰아붙이지 말자. 남은 거리를 뛸 힘을 찾아줘야 한다. 명문고란 서울대 많이 보내는 학교가 아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졸업생이 많은 학교가 진정한 명문고다. 열등반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은 누가 돌봅니까? 분재하듯 부모의 기준을 아이에게 강요하지 말자. 더불어 사는 삶, 역사의식을 느끼게 해야 한다. 사람은 느껴야 바뀐다. 잔소리로는 변화시킬 수 없다. 유퀴즈 꼴찌도 행복한 학교 만들기 강남 8학군 한복판의 송곳 교장.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가 학부모님들에게 보낸 편지는 바람을 타고 흘러 미국의 어느 맘카페에 올려졌다. 송곳 교장이란 닉네임을 거부하고 본인은 면봉교장이라고 말한다. 면봉교장의 혁신 프로젝트 마이너스 혁신 애노 1 자존감 향상 프로젝트 팔굽혀펴기, 피아노 치기, 독후감 쓰기 등 공부가 아닌 다른 성취를 칭찬하고 격려함. 마이너스 혁신 애노 이 다름을 인정하는 학교 만들기. 공부만이 아닌 다양한 능력과 목표를 응원하고 모두가 성취감을 느끼는 문화를 조성. 또한 미스터 중동이라는 특별상을 신설하여 동문들에게서 모은 기부금으로 대학 등록금 1년치를 후배들에게 지원했다. 성적이 아니라 따뜻한 영향력을 기준으로 상을 주는 전례 없는 시도였다. 교장 특별 과제 마이너스 추석맞이 밥상 머리 대화 마이너스 인증샷 찍어서 보내기. 그는 학교를 떠나며 이런 말을 남겼다. 꼴찌도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했습니다. 바위에 달걀을 던진 것 같지만 그래도 달걀의 흔적은 남았을 겁니다. 퇴임식 날 학생들은 수능 응원을 하며 선생님께 달걀 2판을 선물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세상엔 우리가 맞서 싸울게요. 달걀 드시고 건강하세요. 요즘 교대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의 민원과 압박에 시달리는 교사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한다. 내 새끼 지상주의 속에서 교사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다. 하지만 끊임없이 바위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 달걀을 던지는 이명학 선생님 같은 분이 있고 그런 스승에게 우리가 맞서 싸우겠다고 외치는 학생들이 있는 한 인성이 재산인 사회는 아직 완전히 어둡지 않을 것 같다. 스승의 날, 다시 한번 스승이라는 이름을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